혹시 얼마 전에 나온 오픈 AI 발표 보셨나요? 우리가 꽤나 즐겨 쓰던 일부 챗GPT 모델들이 곧 사라진다는 소식이었는데요. 이게 그냥 단순한 서비스 업데이트가 아닙니다. 빠르게 진화하는 이 AI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또 미래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. 오늘 바로 그 변화의 뒷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. 혹시 여러분도 매일같이 쓰던 이 녀석 참 말 잘 통하네 하던 바로 그 챗GPT 버전이 있나요? 만약 그게 곧 없어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. 자, 그럼 먼저 어떤 모델들이 은퇴하고 그게 정확히 언젠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날짜부터 딱 기억해 두세요. 2026년 2월 13일입니다. 바로 이날 우리가 알고 있는 GPT-4.5를 포함해서 몇몇 구형 모델들이 이제 챗GPT에서 공식적으로 은퇴를 하는 거죠. 물론 개발자분들이 쓰는 API는 좀 더 유지되긴 하는데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한테는 이날이 진짜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은퇴하는 모델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GPT-4.5는 좀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. 이 모델의 꽤나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보면 오픈 AI랑 사용자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게 얼마나 흥미로운지 알 수 있거든요. 자, 바로 이 내용이 핵심인데요. 처음에 오픈AI가 GPT-4를 없애라고 했을 때 사용자들이 정말 엄청나게 반발했어요. 근데 그게 그냥 이거 좋으니까 없애지 마세요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.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창의적인 글을 쓸 때 느껴지는 그 특유의 따뜻함, 그 인간적인 느낌은 포기 못하겠다 이거였어요. 정말 강력한 목소리였죠.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그게 먹혔다는 거예요. 오픈AI가 사용자들 의견을 듣고 GPT-4를 잠시 되살렸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그렇게나 좋아했던 바로 그 따뜻함 있잖아요. 그걸 아예 데이터로 삼아서 다음 세대 모델에 그대로 녹여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피드백이 AI의 성격을 만든 셈이죠. 대단하지 않나요? 자, 그럼 GPT-4.5의 이 특별한 이야기에서 잠시 나와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? 도대체 오픈 AI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? 이건 그냥 오래된 거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뭐랄까 잘 자란 나무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가지치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이 모든 결정 뒤에는 딱 하나의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바로 0.1%. 네, 0.1%요. GPT-4가 그렇게 매력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일같이 이 모델을 쓰는 사용자는 전체의 0.1%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.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주죠. 이 그래프를 보면 답이 딱 나오죠. 사용자들의 마음이 이미 완전히 돌아섰다는 게 보이잖아요.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GPT-5.2 같은 훨씬 새롭고 훨씬 강력한 모델로 옮겨갔다는 뜻입니다. 왜냐고요? 써보니까 아는 거죠. 복잡한 코드를 짤 때 에러가 확 줄어든다거나 훨씬 더 미묘한 감정선을 담은 글을 써준다거나 이 명백한 성능 차이를 한번 경험하면 돌아가기 어렵거든요. 사실상 사용자들의 선택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. 결국 오픈AI한테는 선택의 문제였던 겁니다. 유지냐, 도약이냐. 여러 개의 낡은 모델의 자원을 분산시키면서 거북이처럼 천천히 갈 것이냐, 아니면 가장 강력한 최신 모델 하나에 모든 걸 쏟아부어서 로켓처럼 미래로 쏘아 올릴 것이냐. 오픈AI의 선택은 후자였던 거죠. 이게 바로 혁신을 위한 진짜 선택과 집중 아니겠어요? 자, 그럼 이제 과거 이야기는 그만하고 훨씬 더 재밌는 미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. 뭐냐면 이번 결정은 뭔가 끝이 아니라 챗GPT의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탄 같은 거거든요. 오픈AI가 앞으로 뭘 할 건지 그 핵심 철학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. 성인을 성인으로 대한다.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? 쉽게 말해서 이제 사용자를 어린애 취급하면서 이것저것 막는 건 그만하고 대신 명확한 안전 가이드라인 안에서 최대한의 자유와 선택권을 주겠다는 선언이에요. 그리고 이 선언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. 곧 이런 기능들이 실제로 추가될 거예요. 예를 들면 AI의 개성이 훨씬 더 다채로워지고
창의적인 작업을 할 때 막히는 일이 줄어들고 툭 하면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경험도 적어질 거고요. 무엇보다 AI의 반응 스타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컨트롤 기능까지 생긴다는 겁니다. 이제 우리가 AI로 뭘 할까를 넘어서 AI와 어떻게 대화할지 그 경험 자체를 우리가 디자인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. 자,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이렇게 AI를 조종할 수 있는 힘이 점점 더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힘으로 무엇을 만들고 싶으신가요? 어쩌면 기술의 진화라는 건 결국 우리 손에 어떤 새로운 도구를 쥐어주는가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싶네요.